안녕하십니까. 퓨처오브 단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레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는 이 정도만 적어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블레이저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만든 PPT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블레이저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했을 때 그 화면을 구성하는 UI단에서 C샵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했어야지만 됐는데 그거를 이제 C샵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MVVM 패턴에서 사용이 되는 바인딩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존의 바인딩을 사용했던 개발자들이 더 접근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웹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 어셈블리를 이용을 해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 개의 그 프로젝트 타입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젝트 타입과 풀스택. 풀스택은 이제 서버 단 하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버 사이드만 있는 프로젝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프로젝트 타입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는 웹 어셈블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웹 어셈블리를 이용을 하는 게 그럼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로 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웹 스탠다드 기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 스탠다드 기술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C#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쉐어디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되게 큰 메리트겠죠. 그리고 블레이저라는 단어는 일단 브라우저와 레이저의 합성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유튜브로 보면 BL을 블록체인에 그걸 쓰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브라우저와 레이저 엔진을 결합해서 블레이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이저가 동작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면 코드는 C샵으로 만들어지겠죠. C샵 코드하고 그 다음에 블레이저 CHTML을 두 개를 합쳐서 컴파일을 합니다. DLL로 컴파일 하는 거죠. 컴파일을 한 후에 그 컴파일된 DLL 자체를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브라우저의 맨 하단부는 모노 웹 어셈블리가 기본이 되고요. 그 위에 단넷 DLL들이 돌아가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DLL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단넷 라이브러리를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나 확장성 면에서 되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블레이저 프로젝트 템플레이트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블레이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단넷 서버의 의존성이 없습니다. 즉, 단넷 서버가 없이 배포가 가능하고요. 실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리소스 및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모든 시스템 리소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의 부담을 클라이언트에 전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웹 서버에서 구동이 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서버의 자원을 쓰고 서버의
퍼포먼스를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블레이저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템플레이트는 오직 모든 기능을 다 클라이언트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서버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실시간 사용자가 막 1000명, 2000명, 뭐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서버에서 부담을 하려고 그러면 서버를 여러 대를 돌리면서 어떤 서버의 그 성능 이슈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클라이언트의 성능을 모두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버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서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단점도 있겠죠. 앱의 기능이 브라우저의 기능으로 제한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기능을 뛰어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웹 어셈블리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웹 어셈블리가 사용이 가능한 클라이언트 하드웨어는 지금 뭐 윈도우라든지 맥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OS에서도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하드웨어들은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조금 더 큰 거는 이제 요건데요. 다운로드 크기가 커지고 앱 로드하는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서버는 서버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즉 이 클라이언트 DLL들을 담고 있는 어느 곳을 저장 장소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곳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오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모노 웹 어셈블리 DLL, 그 다음에 닷넷 어셈블리 DLL, 닷넷 DLL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DLL들 그런 DLL들을 어딘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조금 약간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다운로드만 받고 실행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웹이랑 전혀 통신 없이 클라이언트 자체로 실행이 되지만 그 전까지 시간이 약간 걸린다라는 거죠. 블레이저라는 기술 자체가 완성형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뷰처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지원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블레이저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블레이저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미지를 보시면 서버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하고 브라우저로는 UI만 전달을 하는 기능입니다. 즉 서버에서 블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모두 다 그린 후에 이 그린 내용을 시그널 R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랙션이 발생을 하면 그 인터랙션을 서버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인터랙션에 대한 리스폰스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달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장점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측 앱보다 앱 크기가 훨씬 적기 때문에 빠르게 로드가 됩니다. 즉 사이즈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닷넷 코어 호환 API를 사용을 하여 서버 기능을 100%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의 닷넷 코어에서 실행되므로 디버깅과 같은 기존 닷넷 도구가 예상대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닷넷 웹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그런 디버깅이 다 가능하고 뷰저 스튜디오에서도 다 지원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CN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웹 어셈블리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앱의 구성 요소 코드를 포함한 C# .NET, C# 코드 기반의 클라이언트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면 화면단에 이제 웹 브라우저에 띄어지는 이 소스 코드들, 이런 코드에 대해서 어떤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이저 서브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코드, 단넷이나 C샵 코드들이 클라이언트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약간 유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높은 지연 시간, 사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서버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연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지원이 없다라는 점. 오프라인이 되면 무조건 화면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시그널 R이 사용 중에도 잠깐 접속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가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할 때도 이 시그널이 다시 접속이 돼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오프라인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 연결을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는 상태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점. 뭐 이건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단점이겠죠. 앱을 제공을 하려면 ASP.NET 코어 서버가 필요합니다. 블레이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소한 비주얼 스튜디오 2017, 그 다음에 2019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ET 코어 3.0 프리뷰 5 SDK 이상, 그리고 이제 이 블레이저 템플레이트를 제대로 받아서 사용하시려면 요 블레이저 템플레이트를 익스텐션에서 매니지드 익스텐션 들어가셔서 온라인 선택하시고요. 거기서 블레이저라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블레이저 미니멀 프로젝트 템플레이트라는 녀석이 있는 익스텐션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블레이저를 접하면서 그럼 얘네들은 과연 배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이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사이드인 경우는 애저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제 일반 저장소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 서비스에 스태틱 웹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위치에다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해서 퍼블리싱을 한 다음에 이 위치에다가 복사해서 올려놓기만 하면 그 위치로 접근을 해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저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제 애저 스토리지에 배포를 한 사이트인데요. 한번 주소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소가 이렇게 되죠. 이게 스태틱 웹을 구성을 해 놓은 곳이고요. 이 주소로 브라우저를 치고 들어가면 처음에 로딩이라는 글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해당 사이트가 로딩이 됩니다.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였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는 지금 제가 배포해 놓은 블레이저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페이지를 로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주소는 여기고요. 약간 서버 사이드가 UI를 시그널 R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화면이 바로 반응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네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인 경우에는 서버에 갔다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브라우저 자체의 샌드박스에 모두 다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화면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근데 서버 사이드인 경우에는 약간 반응 속도가 지금 이렇게
분명히 페이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레이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진짜 샘플을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